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분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어떤 영상을 올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스터디 클럽에 올려드린 내용들 중에서 유튜브에 올려드릴 걸 결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워렌 버핏이 보유한 주식들 중에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굉장히 크게 상승을 예상한 종목들이 있고, 거기에서 또 제가 한번 크로스 체크해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선정해보는 그런 컬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투자한 이 AI 기대주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AI 관련 유망주들 주식인데,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다룰지 오늘 영상을 이 둘 중에 하나로 할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조회수는 잘 나올 것 같지만 이걸 안 다루고 다른 걸 다루기로 했습니다. 자, 어떤 걸 주제로 다룰 거냐면,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이걸 주제로 한번 다뤘었잖아요. 파가야라는 종목이 굉장히 템베거로서 유망한 어떤 그런 자질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좀 투자 리스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다뤘는데, 이 영상에서 굉장히 또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MG 파이어니어 클럽 회원분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또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약간 좀 지루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종목 뭐 사면 돼 이런 마인드로 영상을 보시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되고, 정말 진짜 주식 투자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고 싶은 분들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정도 가격대가 굉장히 우리가 들어가기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종목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계속 뭔가 꼬투리를 잡아보면서 어떤 비판적인 관점에서 공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자, 먼저 구독자분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멤버십 회원분이신 것 같아요. 여기 노란색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부실 채권을 시가총액에 비교하는 것보다는 이익과 비교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의 이익에 200원의 부실이 생기면 100원의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100원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1000원이었다면 100원의 적자는 시가총액에서 많이 내려가야 할 테니까요. 자, 이분은 참고로요, 재무제표 분석 업무만 40년간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 말씀 관련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도 우리가 기업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가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엔터프라이즈 밸류랑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아무튼 이 기업 가치, 시가총액 을 결정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업의 어떤 자산 가치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참고로 이 화면은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 기본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 이 자료 화면입니다. 또는 어떤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는 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몇 %인가를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PER이라고 하죠.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라고 해서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 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거 말고도 뭐 EV, EBITDA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이 맞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말씀 주신 관점은 부실 채권이 손실로 잡히게 되면 손익계산서에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업 외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순이익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니까 순이익 관점에서 보는 게 더 적정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이 적정주가 템플릿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자료를 매주 월요일에 우리 스터디 클럽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여기 파가야가 있고, 자, 조금만 확대해서 볼게요. 자, 파가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EPS 성장률입니다. EPS 성장률이라는 의미는 제가 이 투자 다이어리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투자 다이어리에서는 이렇게 예상 EPS도 적어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 매출 관점의 적정주가 템플릿에서는 영업이익률도 적정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영업이익률에 따라서 적정 주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수식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만든 이 적정 주가 템플릿은 기업의 이익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적정 주가도 낮아지게끔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운 예로 제가 다른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스노우플레이크 아시죠?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이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또 AI 유망주로 꼽히는 기업인데, 스노우플레이크를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화면은 성장률 추적기라고 해서
제가 매주 그 기업의 순이익 성장률과 매출 성장률을 매주 기록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얘를 숫자를 바꿔볼게요. 지금 한 24 정도를 바꿔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관리하는 주차를 의미합니다. 24주차면은 2024년 3월 22일에서 3월 29일 이 주간이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순이익 성장률이 불과 2024년 3월 전까지만 해도 스노우플레이크의 순이익과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다가 갑자기 하락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랬냐면, 자, 이 주간에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어닝 쇼크가 나오고 주가가 굉장히 폭락했었습니다. 232불 하던 주가가 쭉쭉쭉 떨어졌어요, 이 당시에. 자, 그러면서 실적 발표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장에 어떤 우려감 같은 게 생기면서 EPS에 대한 가이던스가 갑자기 확 떨어졌다는 겁니다. 매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에서 순이익과 매출에 대한 수익성 지표가 감소하면 이 부분에서 이미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해서 스노우플레이크가 제 기억에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적정 주가 범위였어요. 제가 관리하는 이 적정 주가 템플릿에서 적정 주가 범위였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성장 기대감이 갑자기 바뀌고 나서 적정 주가에서 바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템플릿에서 이 EPS 가이던스 컨센서스와 매출 컨센서스를 적정 주가의 변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독자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이익이 줄었을 때 어떤 적정 가치가 바뀌는 걸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파가야의 이 ABS 대출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투자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PBR,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의 관점으로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본 거고, 정답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도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터디 클럽에서 같이 공부하는 회원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컬럼에서 피드백을 드렸는데 이 질문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고, 또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신 그런 질문이어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회원님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질문 의도에 대한 제 설명과 최종적으로 제가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회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렇게 현금 흐름표를 직접 보셨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말씀 주셨냐면, 자, 이 부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 여기 보시면 impairment loss on investment in loans and security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있어요. 여기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investment in loans and securit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엑셀을 만들어서 또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가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이 회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impairment loss, 이 손상 차손이 계속 쌓이고 있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 그리고 이 investment in loans and security, 이 부분도 쌓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가야 매출이 몇 %가 되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헷갈렸어요, 이 부분이. 먼저 이거는 제가 공부한 거를 공유해 드린 거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또 더 전문가 분이 계시면 또 댓글로 좋은 말씀 주셔도 됩니다. 자, 이 impairment loss라는 게, 그러니까 장부상으로 실제로 마이너스 나는 거, 손실금이 아니라 손실 예상 금액에 대해서 장부에 정리를 해놓은 자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Investment in Loans and Security에는 파가야의 ABS 같은 이 투자 상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산인 거죠. 투자 자산. 이게 계속 늘면 늘수록 안 좋은 게 아니냐? 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가 될 수도 있고 좋은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투자가 잘 되면 좋은 거고 투자가 잘 안 되면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항목 자체가 늘어나는 게 부정적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이거를 좀 정리해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죠. 이 impairment loss, 그러니까 손상 차손이라고 번역을 하던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산의 공정 가치라는 게 있고, 이 공정 가치라는 게 어떤 감가상각이 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을 미리 회계 처리를 해 놓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 상품이라는 것도 어떤 자산인데 자산 가치가 손실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미리 재무적으로 표시해서
재무적인 어떤 투명한 이 관리를 하려는 목적이라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손실은 아니고 잠재적인 손실, 얘보다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 정도 손실은 날 수도 있다라는 이 장부상에 표시를 한 거고, 그 금액이 2024년 9개월 동안 이 정도 금액이 된 거랍니다. 자, 1억 5,596만 달러가 된 거죠, 이 금액이. 자, 그리고 이 부분 설명드렸었는데, 쉽게 말하면 대출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이, 그러니까 자산입니다. 이 회사의 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개인 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 이런 여러 가지 대출 상품을 묶어서 다시 다른 투자자들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얻고, 이제 그 과정에서 파가야가 뭐 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공부해보고 싶어서 파가야의 이 2024년 3분기 어닝콜에 대한 이 질문 답변을 좀 봤어요. 그래서 이 답변자 리스트가 이 파가야 임원진들이죠. 이분이 CEO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CEO가. 그 다음에 이분이 CFO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프레지던트라고 되어 있고, 이 세 분들이 답변을 한 건데, 총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한 8가지 정도 질문이 있었어요. 자금 조달, 뭐 경제성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포스 대출 성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 운영 비용 통제,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좀 어려운 단어들은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어려운 단어들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표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만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 실적 발표가 있고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게 된 어떤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 6번 질문에 대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 크레딧 손실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어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계속 조금 이제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산의 어떤 감가로 발생하면서 손익계산서상에서 이제 영업 외 손실로 잡혀서 결론적으로 영업 이익은 흑자지만 순이익이 적자로 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야, 니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한번 보면, 예, 뭐 이건 이제 숫자적인 건 넘어가고, 8번 답변이 좀 더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좀 통상적인 답변이었어요. 예, 자금 구조 최적화로 손실 가능성을 줄였다라는 좀 통상적인 내용이었고, 8번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과거 대출 상품이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손실이 좀 컸냐? 라는 부분이 답변이 2023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3년 초에 중소형 은행들, 특히 좀 금융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이 중소형 은행들의 좀 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 환경이었고, 그래서 이런 환경들로 인해서 이 ABS 같은 이런 상품에 대한 이제 쉽게 말하면 매력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좀 부실 대출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 리스키한 부분들이 한 40%는 감소가 됐고, 손실 가능성도 대폭 줄인 상태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 갭 기준 순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논갭이 아니라 갭 기준. 영업 외 손실까지 감안해도 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6번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4분기 실적 발표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손실에 대한 부분이 이제 4분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지금 파가야 같은 경우는요, 실적 발표가 2025년 2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까지 보고 좀 더 확실한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었죠. 거의 한 16불까지 갔었다가 시장의 우려가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8불 후반에서 10불 초반에 박스권으로 한 2달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해 주려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 우려사항만 해소가 되면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파가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이스라엘 기업이려면 이 매출 구조가 이스라엘 매출 비중이 커야 되는데, 지금 파가야 같은 경우는 미국 매출이 100%입니다, 지금.
그리고 본사도 미국으로 옮겼다고 했고 2024년 초에. 그러니까 비즈니스 자체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고, 그리고 파가야의 매출 자체는 이런 대출 상품을 팔아서 얻는 수수료가 메인 매출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여기도 보시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 신용을 평가해서 이 대형 금융기관들한테 기술을 제공해주는 회사, 거기서 얻는 수수료가 매출입니다. 그래서 이 파가야 재무제표도 보시면 여기 레비뉴 부분에 이 기본적인 레비뉴가 있고 여기 other revenue, 그러니까 그 외에 매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투자 상품에서 얻어지는 그런 수익이고, 메인 매출은 이쪽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정확히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파가야가 지금 이 부분이 생각보다 손실이 커서 주가가 많이 이제 폭락했고 시장의 우려감이 커졌지만, 자, 이걸 메인 비즈니스로 하는 회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실적 발표 전후로 이 부분이 만약에 해결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도 있죠. 물론 반대로 시장에 우려했던 것보다 더 우려감이 커지면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건,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항상 감수하고 감내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만 정확하게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져보고 만약에 주가가 더 하락한다고 하면 그 시기가 또 저점 매수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 구간이 되는 건지는 또 그때 가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지적사항들,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계속 좀 파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 그래서 우리 미주부 시청자분들도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 그냥 좀 눈에 보여지는 거 위주로만 보고 투자 결정을 하지 마시고, 좀 최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꼬투리를 좀 잡아보려는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 좀 지루하셨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